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냉해 관련해서 질문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냉해 관련해서는 제가 1300회 이상 하는 동안에 한 20여 편 이상은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찾아보셔도 되는데 또 이제 잘 못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난초를 예를 들어가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를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뒤에 보면 전부 다 끝이 다 이게 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전년도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표가 나죠? 네. 자, 이게 산채 해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냉해로 고생을 하는 건데 제가 버리질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과연 이게 고쳐질 건지 냉해에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질 건지. 자, 이제 뭔가 편하는 게 있죠. 점진적으로 커졌죠. 자, 이쪽이 전년도 신화인데 냉해가 안 왔습니다.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안 왔다는 것은 냉해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해 오는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물론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번째 일교차로 보고 있습니다. 일교차. 두 번째는 건조도입니다. 건조도. 지나치게 건조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종자 특성이 냉해에 약한 난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100개 중에 2개가 왔다 그러면은 종자 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많이 왔다, 5% 10%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그 환경을 하나씩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면요. 자, 일교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난실에서 일교차 잡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 온도를 잡으면 되겠죠. 야간 온도와 주간 온도, 건조할 때 같이 오게 돼 있는데 일교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은 냉해가 오는 난초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15도 이상 벌어지면 조금 더 옵니다. 예, 그걸로 봐서는 일교차가 거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교차를 줄이는 거는 야간 온도를 좀 높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대 폭을 10도 정도로 잡았을 때 그 냉해 현상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오지 않았어요. 물론 잘 오는 품종은, 특성상 잘 오는 품종은 뭐 8도 정도에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건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때 8도는 안 오는데 굉장히 심하게 건조할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조. 자, 주로 언제 오죠? 냉해가 오는 시기는 2월, 3월, 4월, 5월 초까지 옵니다. 5월 초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거는 자연현상하고 비교해 보면 건조할 때죠. 산불 날 때입니다. 우리가 산불 다른 계절은 안 나는데 봄에 나는 이유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밖에 습도를 재보면요, 20% 전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5월 달 되면은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면 서서히 올라갑니다. 40%, 그 다음에 논에 물 대는 게 거의 90% 이상이 넘으면 습도는 6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때부터 냉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교차도 자연현상으로 줄어듭니다.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건조는 그 안에 난실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물을 스프레이를 중간에 주는 방법이 있고요. 관수 후에.
그 다음에 관수를 자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을 자주 뿌립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습도를 한 40%까지 끌어올리면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면역력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광범위하게 보이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분갈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런 걸 올렸죠. 냉해 관련해서 늦은 분갈이도 냉해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갑자기 분갈이를 통해서 근모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냉해 발생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병충해 관련, 그리고 또 무리하게 분주를 했다거나, 또 뭐 갑자기 물이 중간에 뭐 2, 3회 더 줘야 되는데 끊어졌다든가,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광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광량 부족도 있죠.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또 냉해가 발생을 합니다. 주 원인은 뒤에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얘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자, 뭐하고 좀 비교가 될까요? 우리 그 약주 많이 드시는 분들 간에 이상이 생기면은 간이 어떻게 되죠? 활동을 하다가 그 전문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다가 그 과로, 피로 또는 그 용량 초과할 때 딱 멈추고 그냥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동, 그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또 산소를 내뿜고, 그래서 기공이 호흡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열었다 닫았다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준비 단계를 걸쳐서 필요한 영양분을 딱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딱 하려는데, 밖에 딱 난실 온도가 따뜻하니까 밖에가 열려요. 외부가 그 열리면서 찬바람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찬바람을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냉해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구독자분이 저와 비슷하게 냉해가 여러 개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찬바람이 직접 난초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거를 먼저 꼭 확인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주 원인이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면역력은 워낙 그냥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세세하게 보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더 길어졌죠? 감사합니다.